네, 현재 시간 3시 13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0.93%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1.6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핫한 게임주 이야기 많았잖아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게요. 이상엽 이사, 유창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내리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하는 테마 업종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게임주 공매도 금지 효과 속에 오른다고 하는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발성일지 두 분의 생각 궁금합니다. 먼저 게임주 주가가 올랐던 게 사실 딱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더 폭발적으로 올라서 그런 뭐 쇼커버링 이야기도 붙는 것 같은데 유창희 대표님, 네, 그 효과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네, 그런 뭐 일단은 월요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순환매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급등 얘기가 나오면은 공매도 때문에 오르는 거다라고 약간 단정짓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뭐 그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게임주들이 공매도가 과연 많았는가라고 본다라면 앞에서 또 뭐 신현식 매니저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공매도 상위 종목군들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일부 어쨌든 뭐 공매도 이슈도 좀 일부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건 원래 이번에 게임주들의 실적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다들 그냥 정말 그냥 최악만 면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뭐 오늘 크래프톤은 좋은 실적 발표를 했고 위메도 좋은 실적 발표하고 그러니까 약간 실적이 조금 개선되면서 뭐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이 오르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쇼커버링 효과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최근에 실적 우려감이 좀 선반영이 됐고 또 여기에다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사실 크래프톤이 한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실적이 깜짝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크래프톤 올라주고 또 오늘 뭐 파노 이야기도 붙으면서 올라주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게임주를 눈여겨볼 때 실적이 나아질 만한 종목이라던가 신작을 발표할 만한 종목들 위주로 골라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게임주들도 다 그냥 가벼운 종목이 좋다고, 변동이 크니까 가벼운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펀더멘탈 관점으로 해서 여러 종목을 볼만한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을 탈피할 때 한 섹터에서 상한가가 나오면 그게 또 의미하는 바가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게임주들 참 많이 쉬었고 또 이제 16일부터 19일까지는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합니다. 지스타 2023이 또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롤 월드컵 챔피언십도 있어서 지금 4강 할 거고 그 이제 지스타 마지막 날 그 19일에 또 롤 그 이제 결승전까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컴투스 그룹 흑자 전환했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위메이드도 뭐 플러스 모멘텀도 있지만 역시나 흑자 예상치보다는 조금 뭐 낮은 부분도 있지만 대규모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좀 강했고 또 크래프톤도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났는데 어제 장 마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한 2, 3%에서 끝냈지만 오늘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실적 발표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네. 이제 향후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콩콜 확인해 보면은 내년에 매 분기마다 게임을 출시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뭐 중국 진출 기대감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에서 내년부터 이제 여름에 매년 이 스포츠 월드컵이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또 배그 모바일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사우디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살펴보면은 단발성이기보다는 내년에도 볼만한 모멘텀이 있구나.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던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별로였고 신작도 계속 지연되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거리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연되는 것들이 내년에 대거 출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르나요? 확실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물론 주식에 확실한 건 없지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이전 고점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때요, 대표님? 이전 고점을 생각하면 제 눈은 항상 이전 고점에 있어요. 제 눈은 항상 거기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는 네, 거겠죠. 맞아요. 근데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 게임 섹터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전망이 좀 나쁘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내년에 경기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가 좀 줄어들 건데 그러면 나들이도 안 할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자기만의 소소한 취미생활 게임의 결제는 좀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그렇죠.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게임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해석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시장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조금 계속 회사별로 얘기가 나온 게 뭐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좀 지연돼가지고 하반기로 미뤄지고 이렇게 지연된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내일 수능이에요. 항상 게임 시장은 뭐 영화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끝나고 나서가 또 다음 주 수능. 다음 주인가요? 네. 예, 아무튼 수능입니다. 곧 네. 이제 수능이죠. 그러니까 수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끝나고 나면 성수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연말 방학이라는 게 또 끼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의 성수기에 또 진입한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지난 여름 고점에도 못 간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몇 종목군들 저점대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그러니까 이 상승이 한번 붙으면 그 가속도가 그쪽 방향으로 관성이 법칙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추세가 좀 살아나가는 섹터를 본다라면 게임주들이 조금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증권가에서도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정들을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뷰가 좀 좋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말한 그 예전에 그 게임주 전고점 때는 단순히 게임에 대한 기대만으로 간 게 아니라 그때 위믹스 코인, 네. NFT 메타버스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우주의 원기옥처럼 게임주에 몰렸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최근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또 한 번 그런 원기옥이 발동될 가능성은 없어요? 굉장히 원기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있었죠 그때, 네. 뭐 코인 있었죠, 네. 뭐 NFT 다 더해지면서 게임주가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 중심에 이제 뭐 위메이드가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와 유믹스의 성장성이 부각받으면 뭐 관련돼서 뭐 원기옥 힘을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또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위믹스가 살펴보니까 오늘도 한 15% 올라요. 그래서 최근에 한 1,100원에서 한 2,700원 수준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른 부분도 있고 오늘 위믹스가 뭐 3시에 이제 지갑이 오픈돼 고팍스에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5시부터 거래가 되고 이런 것도 좀 이제 일정 기대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10일 후에는 또 골프 그 위믹스 챔피언십도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실생활과 관련 뭐 총상금이 이제 뭐 100만 위믹스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위메이드와 위믹스의 성장성이 부각받으면 좋은데 위메이드가 또 이제 연내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해서 그 나이트 크로우를 출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살펴보면은 뭐 작년보다 좀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이쪽으로 계속해서 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성장성 계속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부분도 좀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두 분은 이런 뷰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게임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했거든요. 어떤 종목 위주로 볼까요? 탑3 확인해 보시죠.
이상희 부사는 데브시스터즈, 넥슨게임즈, NC소프트를 선택했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크래프톤, 데브시스터즈, 위메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뭐 크래프톤과 위메이드가 포함이 됐고 여기에 데브시스터즈까지 선택을 했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세 가지를 선택하셨습니까? 네, 일단 뭐 크래프톤 상당히 이번 좋은 실적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뭐 크래프톤이든 NC는 예전보다 좀 못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안정적인 고정팬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 시장으로 이탈되지 않는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또 이 장르라는 게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인도 관련해서 약간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해소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 실적을 통해서. 그래서 새롭게 계속 진출되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세를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오늘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미 지난 10월 초에 저점이 확인되고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주가는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회사의 작품이 뭐 수억 명이 지금 게임을 한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이제 조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에너지가 조금 주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한 2달 정도 행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시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좀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어요. 바닥 대비, 저점 대비해서는. 근데 어찌되었든 이번 실적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 엑토리 소프트로부터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그 로열티 지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크래프톤이 주인공이었고 네. 주가도 쏘아 올렸잖아요.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충분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지난 여름 고점 때 한 22만 원 정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이고요. 물론 매수는 현 구간도 괜찮지만 눌렸을 때 담아가는 네.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 이상희 부사님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기준도 궁금하고 그 안에서의 탑픽이 데브시스터즈예요. 저도 데브시스터즈 하면 쿠키런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이 네. 나는데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데브시스터즈는 원래 이제 지난주에 기관이 이제 매수하고 있는 종목 꼽아보자라고 해서 그 3개 종목 중에 2개를 제가 게임주를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난주에 크래프톤이랑 데브시스터즈 말씀을 드렸는데 데브시스터즈를 조금 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쿠키런 IP가 그 참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쿠키런 IP 서비스 시작한 게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이쪽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그 IP를 살려서 또 관련된 게임이 내년부터 또 신작 출시로 나온다는 거, 그럼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4분기에 이제 4분기라고 하니 얼마 안 남았는데 킹덤이 중국 출시가 예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판호받은 한국 게임 중에서 정말 성과가 높을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대감이 크다는 거, 그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VR 어드벤처 장르인데 11월 30일 날 더 다키스트 나이츠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얼마나 좋아질지 그런 이제 시선이 내년으로 가 있는데 내년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 전에 벌써 지금 게임만 지금 2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오늘 윗골이 달렸지만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뭐 6만 원 정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의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두 분 다 이제 게임주 쪽으로만 집중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 위메이드는 코인이라는 위믹스 코인이라는 매력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요거에 대한 모멘텀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아직은 코인에 대한 그 모멘텀을 더 주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코인, 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들이 약간 뭐 미 증시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전쟁도 이슈도 있고요. 약간 반감기라는 게 개념이 있거든요. 코인이라는 거는 한 4, 5년마다 그 코인 나오는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몇 개의 코인 쪽에 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위메이드의 어떤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장 회복, 그 신뢰성을 얼마 좀 회복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주 안에서 뭐 코인이라던가 가상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주기에는 이전에 그 반감기 한번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소화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의 불확실한 모멘텀을 부여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현재 위메이드 주가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전 거래일보다 22%, 21%가량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량의 거래까지 수반했고요. 장중 최고점은 55,900원까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위메이드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럼 홀딩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는 지금은 좀 더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의미 있는 양봉, 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약간의 뭐 부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5만 원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면 지난 연초의 가격 6만 원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양시장의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하락률 상위에 에코프로가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지수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 코스닥이 1.61% 급락하며 다시 또 811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피는 0.9%가량의 내림세 속 2,421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동시효과 체크해봤고 장 마감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1월 8일) 수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시장의 주도주라고 여겼던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춤한 반면에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게임주들이 약간의 빈집털이 형식으로 수급이 다 일제히 쏠리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도 오후장에 힘이 빠지면서 일단 지난번에 급등에 따른 주가 상승, 그 차익 실현은 해놓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상승 종목들까지 마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11월 8일 수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우리 국내 증시는 그 흐름을 오늘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오늘 2차 전지 주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변동성 장세가 좀 짙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장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하며 그 하락폭을 점점 더 키웠습니다. 정확한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0.91% 하락하며 2,421포인트 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역시도 하락폭을 키워갔습니다. 1.62% 하락하며 811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목 살펴보시죠. 역시나 오늘 2차 전지주들을 많이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크래프톤도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목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모레퍼시픽을 외국인들은 오늘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요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큰 폭의 낙폭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에코프로가 14%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0%대, 에코프로 HN까지 7%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신규 상장한 기업이죠. 유진 테크놀로지 역시도 10% 낙폭을 키웠고요. 금양도 8%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지수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기업들, 이 뉴욕 증시와 또 반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큰 폭의 낙폭을 또 다시 키워갔습니다. 네, 윌링스입니다.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데요. 오늘 17%의 급락 흐름을 보여줬고요. 에로티베큐과
DGP 역시도 오후 들어서 이 낙폭을 엄청나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SY까지 6%, 5%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료 AI 기업들이 오후 들어서 더 낙폭을 많이 키웠는데요. 이 주목을 받았던 코어라인 소프트가 8%대 하락했고요. JLK 역시도 10% 가까운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모으며 상승 출발했던 누닛과 뷰노도 5%대 또 2%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게임주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가 이 시장에서 간만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영상 콘텐츠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빅텐츠가 오늘 10%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고요. Y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네요. 그리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업이죠. 레몽레인 역시도 7% 상승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도 4%의 빨간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또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넥스트아이 중국에서 화장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넥스트아이가 23% 오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화장품과 줄기세포 사업을 같이 하는 기업이죠. SCM 생명과학도 17%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또 주목해 봐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네, 오늘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쪽에 낙폭이 컸고 특히나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1%대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공매도 금지했다는 후유증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에코프로의 실적이 예전에 이제 잠정이었다면 이번에는 확정치로 어닝쇼크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전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잠정과 확정의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이미 알고 있었던 뉴스인데도 또 여기 에코프로가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볼 만한 그런 악재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한 다음에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죠. 뭐 의견이나 이제 목표가 관련 이제 전망 나오는데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돼서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네.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목표가도 많이 낮추고요. 뭐 매도 유지 그리고 또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에서도 에코프로 B의 목표가 지금 주가가 오늘 종가가 25만 5,500원인데 제 기억에는 오늘 나온 게 12만 원 제시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좀 흥행도 뭐 공모가 하단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여러 증권에서 목표가도 굉장히 많이 낮추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한 50% 상승했거든요. 저점 네. 대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50% 상승하면은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좀 그런 것들이 더 감안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고객예탁금도 최근에 좀 많이 좀 뭐 감소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이쪽으로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좀 급등했었던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오늘 하락폭이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수는 좀 하락폭이 컸는데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좀 섹터별 로테이션이 많았던 것은 그래도 그래도 매매할 종목은 여전히 많구나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충격도 있지만 최근에 60만 원이 붕괴된 이후에 다시 90만 원까지 단기간에 또 크게 올랐기에 그에 따른 피로감에 오늘장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너무나 야박할 정도로 목표가를 참 낮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했던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뭐 청약 흥행 실패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쏠리긴 했어요. 네. 근데 기대에 못 미쳤던 수준이었기에 그런 멘트가 붙은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이제 신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시장 분위기가 지금 신규 청약을 할 만한 분위기인가 그렇게 조금 녹록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물론 이제 공모가 하단에서 형성됐다라는 것은 아무튼 공모가 상단에서 형성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싸더라도 결국에는 비싼 주식이 더 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상장하기 전부터 일단은 약간 노이즈가 있다는 얘기는 굳이 물론 뭐 물량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미리 청약을 하기보다는 네.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장에서는 또 워낙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이 청약에 대한 흥행이 그냥 무조건 100% 성공이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시장. 그렇기에 더 현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청약 투심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실적 베이스로 크게 오른 종목은 클래시스예요. 장중에 14% 넘게 급등했고요. 오늘 종가로는 9.24% 상승한 37,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주는 뭔가 뭐 면세라던가 쇼핑보다는 의료 관광. 네, 그래서 뭐 성형외과라던가 피부과, 치과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클래시스가 그 덕을 좀 본 걸까요? 네, 어제 보면은 그 이제 그저께죠. 그래서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인그루드 랩이랑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이 잘 나온 다음에 시간에서 흐름이 좋았고 그러니까 어제 정규적인 흐름이 좋고 그런 흐름들이 화장품 전반적으로 또 이제 순환매가 나올 정도로 매수세가 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뭐 앵커님께서도 뭐 비수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 그래 클래시스가 이 가운데서도 시가총액이 커서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오픈을 해보니 실적이 너무 좋은 거죠. 영업이익률 지금 50% 나왔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기업들도 좀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클래시스가 9% 상승했지만 제이시스 메디칼 4%, 비올 7.4%, 또 원텍 6%, 뭐 이루다, 뭐 하이로닉 또는 필러 관련주들도 거의 대부분 뭐 상승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쪽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원텍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눈높이가 좀 낮은 거는 예상이 됐는데 오늘 3분기 실적이 주춤한 걸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나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닐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텍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새로운 또 차세대 이제 신규 제품도 출시가 됐고 그러니까 이쪽의 실적과 오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게 일시적인 것보다는 여전히 화장품처럼 좀 ODM, OEM처럼 중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됐고 또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최근에는 그 성장성을 의료 AI 쪽에 뺏겼다라고 하면 루닉과 뷰노가 한창 오를 때 상대적으로 클래시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아졌었어요. 근데 현재까지를 만약에 결과라고 놓고 본다면 승자는 클래시스였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버텨줬고 여기에 오늘 또 윗골을 달긴 했지만 장중에 4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루닉과 뷰노와 다르게 실적이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보유하신 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 실적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 소멸로, 그러니까 이슈 제로 소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수기에도 이 정도인데 4분기는 더 하겠다고서는 무조건 강력 홀딩입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오늘 거래량이요. 좀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워낙 세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매매도 있었고 좀 윗골이 좀 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279억이 전망이 되는데 매분기 200억 원 이상이 나오는 것은 여전히 전망이 긍정적이지만 벌써 뭐 3분기와 4분기 비교해 봤을 때는 성장률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오늘 고점을 단기 내에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자칫 쉬어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올라오면 좀 정리해 두시고 또 다시 밀리면 사서 좀 또 다음 어닝 시즌이나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저점 매수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구간에서는 일단 신규 접근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뭐 해주셨고요. 좋게 보지만요.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37,25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꼴찌들의 반란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검색했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 중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이마트라던가 CJ ENM이 좀 네. 있었습니다. 이마트도 7.46%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CJ ENM은 12% 넘게 올랐어요. 이 두 종목의 차트가 물론 같은 업종은 아닌데 네. 비슷하게 쭉 우하향하다가 최근에 좀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뭐 글쎄 매력이 있나요? 매력이 없는데 왜 오른 거죠? 근데 일단은 그냥 지금 시장에서는 딱히 그러니까 뭐 그 약간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종목별로 약간 빈집털이가 좀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많이 빠졌고 근데 시장은 반등을 줬는데 못 올라간 종목이 어떤 거지? 섹터가 어디지? 해서 여기가 못 올라갔네 하면은 좀 수급이 확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일부 있다. 그래서 이마트하고 오늘 CJ ENM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어쩜 이게 업황 바닥이 아닐까? 게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주도 몇 던 종목은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워낙에 일시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다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일부 반영된다 생각하고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겁니다. 뭐 장사는 잘한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연말 쇼핑 시즌 특히 이제 이마트 롯데 쇼핑이 지금 11월 달에 꽤 큰 지금 이제 기획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좀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런 일부 그런 이슈들도 조금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쭉쭉 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추세가 조금 확인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를 본다라면 뭐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리고 뭐 CJ ENM 같은 경우도 한 7만 원 초반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은 노트에 네. 그 이상으로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방향성이 조금 눌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나서의 방향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의 주가 상승은 나와줬지만 이로 인해서 추세가 확연히 바뀌었다라던가 지금 시장에서 선호하는 무언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좀 더 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볼게요. 실적이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패키지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 속에 6%대 강세를 보여줬는데 참 리오프닝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주 담으셨고 네. 그에 대한 성과가 도통 나오지가 않아서 거의 몇 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투어 이번에 실적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개선된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3분기 실적이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또 많이 눌렸고 수급도 지금 뭐 쌍끌이 매수 이제 메이저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4분기 실적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지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제 조금 더 잘 나온 것들이 좀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동안 나 올라오면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기 지금 8월 달에 고점 부근 한 52,000원 넘어가면은 그때가 또 매물대이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올 때 좀 비중 조절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뭐 이마트나 뭐 하나투어나 우리가 오늘 다른 뭐 게임주나 모두 다 지금 실적이거든요. 이마트도 뭐 이제 뭐 쿠팡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경쟁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구나. 그럼 결국엔 또 실적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상승하지만 이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면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좀 뭐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지만 뭐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하나투어는 한 52,000원 전후에서는 좀 부담될 수 있다는 거.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에 대한 주가 반응이 이미 나와줬고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2,000원에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투자해보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내일장 우리 뭘 보는 게 좋을까요, 봉 대표님? 뭐 저는 시장이 약간 물량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잘 마무리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월요일에 폭등을, 그러니까 거의 한 2, 3년 만에 역대급 폭등을 보여준 것이고, 이게 뭐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제 오늘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시장 안정화가 좀 더 뛸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조정받는 걸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눌림 시의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시장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 후반을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오늘장 마감과 함께 그에 따른 수상한 종목은 잠시 후 이권희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